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걸 유료로 판매했던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엠번방 사건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 엠번방 사건 얘기를 듣고 믿기가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저도 처음 뭐 엠번방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네, 과거에 그 소라넷 네네네. 해체 이후에 그 전이 효과로 여기저기 생겼나 보다 정도로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게 된 다음에는 뭐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이 네,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음, 이게 일반적인 성범죄이기보다는 그 한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렇죠. 네, 협박하고 그 약점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인격의 뭐 끝단을 네, 유린하는 형태의 아주 뭐 치졸한 범죄이기 때문에 참 좀 많이 좀 분노했습니다. 네. 이 다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엠번방 이용자가 26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뭐 어떨 때는 최고 그 동시 접속자 수가 10,000명을 넘을 때도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 1세대 프로파일러시잖아요. 아마 범죄 네네. 이 심리를 잘 아실 텐데 이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특히 이거 소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각 단계별로 좀 많이 다양하긴 한데요. 네네. 우선은 그 만들고 그다음 개설해서 그 조박사라는 그 주동자 네네. 역할을 한 사람이라든지 네. 또는 단순히 그 영상물을 올리기만 하거나 혹은 돈을 내고 보기만 한 사람들 음. 조금씩 차이는 있죠. 네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일탈적인 또는 뭐 도착적인 그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욕구는 대개 결핍과 열등감에서 비롯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자가 다양한 인격적 문제와 함께 결핍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반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음. 또 한 가지는 그 합리화의 기제가 발동을 하죠. 합리화요. 우선은 네. 네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분명히 정말 치졸한 범행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뒤져놓을 정도의 잘못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범행을 할 때는 가해 부정이라는 그 범죄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나쁜 짓이 아니다라고 음. 이제 합리화하는 그것을 이제 가해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가장 핵심은 그 직접적으로 그 아주 극소수 몇 명을 제외한다면 네. 신체에 대해서 실제 성폭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저 영상을 올리거나 그냥 돈을 내고 그것을 감상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전파하거나 그냥 봤을 어, 뿐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죄의식을 안 그렇죠. 넘긴, 안 넘긴, 네. 예, 이것은 그렇게 뭐 때리거나 실제 성폭행하는 등의 나쁜 범죄가 아니야라는 가해 부정, 피해 부정 음. 심리가 그다음에 발동이 되는데요. 네네. 그 피해자들을 그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래도 돼. 스스로가 음. 원하는 거야, 좋아서 하는 거야,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면서 네. 범행의 그 어떤 추악성이라든지 속이는 것 또 강제로 행하는 것 부분들을 스스로가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합리화죠. 아, 다들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위들이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네, 경찰에서도 이제 전원을 뭐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지금까지는 한 12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 같기는 한데 실제 검거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네, 단순한 회원 네네, 들까지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네, 하셨고요. 전원조사, 네네, 네네 경찰에서도 뭐 이번에는 반드시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고 위법 조치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좀 네.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뭐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법원 가면은 풀려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구속이 실제 안 되고 굉장히 그런 거 보면서 특히 이제 여성들은 굉장히 겁이 나고 허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 지금 여전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이제 산발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선은 대표적으로 이 행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성폭력 특별법하고요. 네네. 그건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 미성년자, 또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네네. 행위들, 그리고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네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네. 이건 이제 그 아동이나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그리고 배포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 역시 그 음란물을 뭐 SNS나 온라인상에 올리고 네. 판매하거나 또는 공유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규율을 하는데요. 네. 가장 무거운 건 아무래도 그 13세 미만 어린이를 강간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네네. 혹은 10년 이상에 해당되고요. 음.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그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봤다, 다운로드 받았다. 봤다라는 경우는 처벌하기 좀 어렵고요. 네. 다운로드 받는 소지, 행위의 네. 경우는 뭐 1년 이하의 징역, 대단히 미미한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제 청원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여론들도 이 같이 단순히 봤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여기 이런 끔찍한 광경을 구경하고 봤던 사람들도 이거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실상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법 감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나 혹은 뭐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함께 범행을 행하고 부추기고 네. 유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공범이다라는 인식은 분명한데 과연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인지 당연히 또 이들은 변호사를 고용을 할 테고요. 네. 그중에 뭐 소위 말하는 전관 변호사라든지 네. 그래서 전례가 없다. 네. 뭐 지나친 억측이다. 네. 어떻게 그게 공범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법 쪽에는 대단히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네. 과거 판례가 없을 경우에 네. 인정하기를 좀 꺼리고 있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경찰의 그 수사 중에도 증거 확보뿐만 아니라 네. 그들의 진술과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들을 했는지를 네네. 아주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확보를 해서 네. 법정에서도 이 공범에 대한 그런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도 미비하지만 사법부의 인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관련해서 이 박사라는 조모 씨, 이 사람을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이 청원 동의 인원이 오늘 오후 7시 기준으로 230만이 넘었고요. 또 유사한 청원도 한 160만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포토라인보다는 그 신상 공개. 네.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고요. 신상 공개. 네. 네네. 그 지금 24일에 이제 경찰청에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죠. 네. 포토라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많은 논의가 됐고, 네. 결국 본인이 원치 않는데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는 그런 주장들 또 결론들이 내려져서 개선이 이루어졌죠. 공무원 네. 원칙 자체가.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들으셨겠지만 이 포토라인 공개 금지가 힘들어진 거는 조국 전 장관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주장이고요. 그 선거 기간이긴 하지만 네. 뭐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많은 분이 분노하시는 범죄 사건이라든지 피해자들도 계시고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관계도 잘못된 것이 뭐 이 논의는 사실 1993년부터 실제로는 시작이 됐고요. 네. 그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포토라인에 설 때 막 그 사진 기자들이 몰리면서 부상을 입는 일까지 있었고요.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측에서 법무부에 상당히 강하게 네. 그 당 소속 이제 의원분들이 포토라인 설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전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에도 뭐 기무사령관이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의 그 포토라인 세우는 것에 대해서 네, 그 비판이. 이후에 또 자살도 있고 이래서 네네. 요구가 사실 그쪽에서 먼저 있었고 진행이 되어오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뭐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여당 민주당도 과거에 그런 주장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금 이러한 사건의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 박사방에 가입한 26만 명,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봐야 될지 공범으로 봐야 될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26만 명의 신상도 공개해야 된다. 이런 국민청원 숫자도 160만 명을 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도 상당할 것 같고, 내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상 공개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국민의 법감정 측면에서 보자면 공개해야 되죠. 네. 저도 이 정도의 행위를 그저 돈 내고 보기만 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게 끔찍하고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노예로 삼는 행위들을 보고 있었고 돈 내고 또 배포하고 공유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헌법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공개해야 된다는 그 감정은 분명히 저도 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네네. 현행법이 과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겠느냐의 문제고요. 네. 현재 이제 성폭법 제25조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 신상 공개할 수가 있는데, 네. 이들의 행위들 중에 이 성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소수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6만 명 전체의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들 중에 상당수를 어쨌든 좀 기소할 수 있게 된다면 네. 검찰에서 그 성범죄자 등록 대상으로 그다음에 지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네. 이들이 나중에 그 성범죄자 알림이라든지 네. 또는 뭐 인근 거주하는 그 네. 학부모들께 우편으로 통보한다든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공개 방법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대가 가능하군요.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